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식이 지금 내일 있고요. 당선이 6월 3일 날 밤에 늦게 된 거잖아요.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던 거고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는 이제 2개월 정도 지났지만 다른 대통령들 같으면은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거고 인수위 기간 없이 지금 장관들도 한 2명 빼고 어제 나머지 장관 2분까지 지금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 없이 그냥 대통령을 2달 좀 넘게 달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하게 재밌는 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은 한 달만 지나도 그 자리에 맞는 그 사람 같은 느낌. 옛날에 성남시장 이재명 그러니까 관련 방송을 하다가 이재명 지사가 됐을 때 입에 안 붙더라고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 하다가 이재명 대표 잘 안 붙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잘 붙는 거예요. 입에. 보면 지금 그 내일 주간 외교사절단 만찬이 지금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어요. 여기에 170명, 117명 상주 공관대사,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이분들이 지금 경주 에이펙 관련해서 행사가 있다 그러고요. 외교사절단 만찬 내일 있으니까 아마 이게 대통령 임명식 바로 직전에 저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진짜 바쁘시겠네요. 오전 오후 막 중간에. 진짜 대통령을 뭐 몇 년 하셨던 분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지금 예, 국민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있는 지금 뭐 2달밖에 안 됐지만 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다. 댓글창 이분은 안 읽어드릴 수가 없네. 대한독립 만세 이광봉님. 포나임 저 내일 생일입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코코님도 네. 네 분 너무 재밌어요. 코코 한번 호명해 주세요. 가문의 영광. 코코코코코코. 자, 감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광봉님 감사드리고요. 자, 어저께 그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라는 걸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죠. 왜냐면요. 국정기획이라는 게 인수위처럼 한 2달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죠. 말의 성찬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대부분 그렇게 실행이 안 됩니다. 예산 문제 같은 거.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이 소위 인수위 격인 이 조직은 지금 국민보고대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근데 민주당 등과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나머지 예산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숙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뭐에 얼마 들어가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는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또 대통령 성향상 공약 지키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저게 국정기획에서 나온 저 아젠다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기반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나라 만들겠다라고. 저는 기대가 엄청 컸기 때문에 잠깐만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전체예요. 근데 재밌는 게 꼭 이게 123대여야 했나? 1, 2, 3. 쫙 맞췄죠. 라인 맞추기죠. 진짜 빽빽하게 저거 하나하나 읽어보면 저 PT를 쫙 다 봤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진짜 엄청난 나라가 더 되는 거죠. 지금도 엄청난 나라이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조금 더 글자가 보이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맨 왼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해가지고 여기에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저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이게 첫 번째고.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통제 강화. 이게 두 번째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다섯 번째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여섯 번째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일곱 번째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인권 선진국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에 저게 다 들어가 있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군대 개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부가 이걸 냈을 때는 현재로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대 가장 강한 여당이에요. 취임한 지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종 가끔씩 보다 보면 저번에 이춘석 사태처럼 주가가 떨어지거나 하는 출렁출렁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중동에 비판하는 거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정상적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이 오는데 야 역풍 불어 중도층에서 지금 무슨 반발이 생겼어 지지율 빠져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결국 완성해놓고 나면 이제는 그런 얘기 안 듣겠죠. 180석 갖고 뭐 했냐. 그러니까 야 대통령 지지율 빠지고 있어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 대한민국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 풍한님 말씀처럼 지금의 이 정치 구조가 저희 유사 이래 가장 개혁하기 좋은 그런 정치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때 하지 못하면은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좀 개혁을 위해서 좀 힘을 다할 때 좀 이 집중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말씀들 드리고 싶어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이 170석을 확보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죠. 그런데 전반적인 자원 배분을 보면은 사실은 사법부도 그렇고 언론, 그다음에 자본, 기업, 기득권층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힘으로 보면은 저희가 아직 밀리는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안의 결속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흩어지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노란봉투법 처음 우리가 강행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했을 때요.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도요. 그 노란봉투법 되겠습니까?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다는 아니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곳곳에다가 불법 쟁의 행위, 불법 파업을 유도하는 법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란봉투법이 그런 법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합법인지 가려서 합법적인 파업은 용인해 주자.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소송행위 하지 말자. 이게 좋은 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있어. 우리가 OECD에 가입하는 조건으로요. 노동 문제 그리고 선생님들 전교조 문제 같은 거 실제로 그렇게 해서 OECD 가입이 됐던 거예요. 인권 이런 부분. 근데 지금 웬만한 선진국들은 노란봉투법 같은 게 다 있습니다. 한국만 없어요. 통상에 문제가 생겨요. 무식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계속 나가보면 지금 어저께 저는 그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에 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권한을 이임받아서 이걸 할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거나 정치인들이거나 할 사람들이라고. 저분들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고 그중에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 중수청 신설 방침 제어 확인.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안은 이달 말까지 나오고요. 9월 달에 이제 국회 통과 과정을 거치면 추석 전에 여러분 보실 수 있다. 이거고 제일 먼저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개혁 완성, 그다음에 경찰한테도 무한한 권력을 주는 거 아닙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충돌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언론개혁 관련해서 민주당 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언론들 지랄지랄 하겠지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이제 내란이 끝나가고 이재명 정부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무렵에 징글징글한 저항이랄까 이런 걸 할 거예요. 아까 김주호 대변인 이야기처럼 그럴 때 진영이 똘똘 뭉쳐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사면에도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영을 일단 뭉치게 하는 것. 조금씩 외연 확장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옛날보다는 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국민의힘의 극우 지지층이 옛날처럼 그렇게 똘똘 뭉쳐있지 않아요. 소수로 전락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군대에 대한 것도 있어요. 삼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방첩사 폐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뭐 전국을 강타할 날이 올 거니까 이거 예고편 같은 거고요. 방첩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상계엄 때 내란 일으켰는데 핵심 역할을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첩사가 그 전에 전두환이가 있을 땐 보안사였죠. 보안사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안치사라고 바뀌었어요. 안보지원사령부.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방첩사로 바뀌고. 아 그래요? 그 사이에 기무사, 그 기무사가 이제 조윤천이가 있던 기무사. 이름만 바뀌면서 계속 그런 짓을 했는데 저 기능 조정하는 게 있어요. 수사권은 누구한테 가고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 방수첩사는 해체돼야 된다. 이제 아예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해체돼야죠.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번번이 계엄을 주도하는 부서가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네. 할 말도 없죠, 사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위에 지금 그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해가지고 두 번째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트피 5,000씩 둬야 지금 이제 3,200 정도 됐는데 이게 저기 보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게 K컬처 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뭐 우리나라가 뭐 얻는 이득은 없다 그러지만 캐대현 같은 경우도 한국 이미지에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 강국이 진짜 강국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우리 방송으로 다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국정 과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지금까지는 그냥 선진국이었고요. 진짜 선진국은 내실 있는 선진국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이요. 야 이재명 대통령 내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복지 신청주의. 그 기재부 담당자들이랑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야 왜 그거 공개 못해? 공개해도 되잖아. 기재부 담당자가 막 버텨. 공개하는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도 그 소비 쿠폰도요. 내가 신청해야만 나오잖아요. 근데 복지할 때 이런 게 있어.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는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홍보. 이런 정책을 하는데 홍보를 안 하면 몰라서 못 찾아먹는 거야. 그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그리고 김주 대변인 잘 알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야 우리 도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보험 그래, 들어줘가지고 그것도 너무 치료하게 만들어준다든지. 근데 모르면 못 타먹잖아요. 맞아요. 몰라요. 몰라서 못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있을 때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 있었는데 민원 간소화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도청에 뭔가 뭐 사업을 받던지 아니면은 취업을 하려고 하면요 서류를 56개를 내야 되더라고요. 뭐 등본, 초본,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근데 대한민국이 전자정부인데 아직도 국민들은 서류를 40개, 50개씩 떼가지고 이거 하나 떼려면 사업자는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서류대로. 근데 우리가 전자정부 폄하하는데 다 그 서류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데 그걸 왜 종이로 뽑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전자정부인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민원 간소화를 추진했는데 이제 행안부하고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행안부하고 이제 가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행안부에서 깜짝 놀래. 여태까지 아무도 이런 걸 제안한 거 없었다. 자기들은 상상. 여태까지 서류 받았으니까 그럼 민원인이 당연히 서류 받고 취업하는 사람이 그럼 다 초본 띄워와야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열어줘가지고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요구한 부서도 없었고 지자체장도 없었대요. 뭐 자기네들 뭐 불편할 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QR 코드 하나면 되는. 그렇게 QR 코드 하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 복지 신청주의는요 우리가 방송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걸 주는지를 몰라서 굶어주고 그러니까. 이거 바꾸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의 저는 시그니처라고 생각해요. 이 멘탈이.
뭐 세모녀 사건 이런 것들은 진짜 맞아. 좀 이제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거 하나만 진짜 좀 제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큰 하나의 과제를 좀 달성하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잠깐만 보겠습니다. 국민 임명식 광복 80년. 뭔가 의미가 커. 굉장히 커. 저게 양쪽이 하나씩이거든요. 오전 10시에 하는 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거고 저녁 8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겁니다. 네. 저거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해년마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광복실 기념. 올해 80주년이어가지고 야 광복 100주년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2045년이겠죠. 아. 그러니까 80주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진짜 이게 윤석열이 또 역대급 친일 정부여가지고 네. 또 감회가 새로운 네.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이재명이 왜 윤미향을 사면해서 이런 개소리라고 모르니까 얘네들을 윤미향 의원을 욕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광복된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범죄자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광화문 광장 가시면은 거기에서 굳이 이 초청장이 없더라도 맞아요. 주위에서 보실 수 있다. 네, 초청장 없이 그냥 오실 수 오셔라.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꽉 채우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시면 서울에서 특히 정광훈 패거리들 8.15 무슨 행사한다고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걔네들이 시청 쪽 이게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다 보니까 광화문 광장 쪽으로 얼씬도 못하게 시청 쪽에 내가 봤을 때 의자 한 이 새끼들 한 500개 깔고 한 50명 와 있을 거야. 뭔 흥이 나겠어. 얘네들 꼭 8월 15일만 되면 얘네들이 친일파들이 광복절 기념식을 하더라고. 환장하겠어 진짜. 여러분 가시면 좋겠고요. 지도상으로 보셔도 저 지도상으로 보시면 광화문 광장 바로 앞이에요. 바로 건너편. 그러니까 도로는 하나 건너야 되겠지만 바로 여기가 다 이제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있는 자리다. 그 스크린을 많이 설치를 하니까 멀리서도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거 찍은 거 어제인데 아마 이 시간 주면 더 많이 지금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대충 이제 행사 구성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함께 찾은 빛 해가지고 공연 등이 있는 거죠. 국민이 화합하는 무대,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 가수 이은미 등이 이제 앞에 축하 공연을 하고 국민은혜 있고 주제 영상 상영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지금 그 코너가 있고 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있고 국민 대표 80인이 대통령한테 임명장 수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광화문 다음벼락 광복 80년 기념 그 뭐 드론쇼도 있고 그 벽에다가 쏘는 영상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3부에서는요. 그 스트리트 댄스 팀 더 스토리즈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태권무. 네. 다음에 지금 이승환, 뭐 산들, 정은지 이런 공연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오시면은 뭐 즐기실 수 있는 네. 것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저 김지현 대변인이 받은 초청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건 제가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아 여기 보면 특별 초청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특별 초청 받은 줄 알았지 우리. 아닙니다. 좀 신청하면 다른가요? 다 나옵니다. 신청한 신청하면. 사람 다 특별 초청이고요. 네네. 특별 초청 저 공간에 신청하지 않고 받은 사람들은 회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쓰여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외교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를 25일 날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23일 날 이시바를 만나는데 이시바가 이전에 윤석열이나 시진핑 만났을 때 표정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잠깐 만났을 때 표정이 너무 달라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시바가요. 발음이 진짜 이시바가 역대 그 일본 총리들보다 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일본 지금 현재 그 자민당 정권이 되면 아베의 기류였거든요. 극우 정권 이런 거였는데 이시바 자체가 조금 야 왜 우리가 미국의 발바닥을 핥아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트럼프 만나기 전에 먼저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시바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에 참의원 선거를 졌기 때문에 저 내려와라 오는 맞아요, 압박이 되게 지금. 좀 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시바한테 힘 좀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20일 만나고 지금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3, 24일 날 일본을 지금 방문해가지고 만나고 나서 일본에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 과정인데요. 엄청 빡세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무식한 그구들이 지금 이번에 왔던 베트남 서기장은 국빈 방문이잖아요. 한국이 막 환영식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실무 방문이에요. 예. 미국이 뭐 빰빠라빰빰빰 빰빠바 이런 거 안 해준다고 화내지 마세요. 아니 그 실무 방문을 우리가 요청한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지금 관세 등등 해서 진짜 실무로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는 거기 아니 때문에. 국빈 방문도 예, 정말 예. 족같이 열받는 거 하나 해줄게. 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여가지고 근데 이 우리나라도요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국빈 방문하는 티오가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안 갔어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미국에서 윤석열이를 국빈 방문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130조 유치한 거야. 그때 노래 한 곡 부르고 130조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에 쓸 수 있는 국빈 방문 티오가 지금 끝났어요. 또 몇 년 기다려야 돼. 아 열받아 진짜. 죽 써서 개 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극우 매체 등에서는 또 난리를 칠 겁니다. 전혀 동요하지 마시라. 사실과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저께 백악관에서요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 한미 정상회담 뭘 다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13일이나 남았다. 13일이 정말 긴 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저 맥락은 뭐냐면 지금 정하고 있다. 어떤 주제를 다룰지는 정하고 있다. 언론들은 엄청 설레발 치잖아요. 뭐 한미 뭐 주둔금 뭐 할 거야. 뭐 농산물 개방 요구할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제 미국 가가지고요. 그 대통령이 일본 총리 만나고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좀 외교 잘할 거라고 보는 게 이번에 관세 협상 보셨잖아요. 굉장히 머리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호적인 거라서 미국한테 줄 건 줘야 되는데 뭘 더 높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뭐 이익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 트럼프도 그 정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내일부터 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비님 감사드립니다. 아이비님 이름 되게 보여. 나 아이비란 이름만 보면 이렇게 뭔가 마음이 설레. 아이유는 아이비는 더 그렇고. IB, IC, IU 그렇게. IC 이시바. 네. 자, 김병철님 출첵 반갑습니다. 태영 청장 겸 추리의 대가 별명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처럼 늘어나는 최범 연락 귀엽고 사랑해요. 3617하고 4398 숫자 조합해서 로또 당첨되면 영치금 5,000원씩 줄까 합니다. 80주년 광복절 의미 있게 보냅시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김지호 화이팅, 옆에 앉은 사람 화이팅. 유명해 서로. 시간이 좀 걸려요. 김동환님이세요.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만세하셨고요. 플로케님. 지난 계엄의 밤에 푸나님 라이브 보고 3시 30분까지 있다가 잠들었습니다. 감사의 인사가 늦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무셨던 건 아니겠죠. 언제나 해피님. 권현문 PD님 내일 국민 임명식에 오시나요? 혹시나 뵙게 되면 사진 찍어주세요. 사람이 많겠지만 열심히 찾아볼게요. 새날TV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럼 비밀이에요. 국가적 비밀이에요. 자, 어쨌든 내일 국민 임명식에 오시고요. 초청장이 없으신 분들도 광화문 일대에 가시면 오시면 됩니다. 큰 전광판이 4개나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